2026년 초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돌파했고 세상은 유례없는 호황이라며 축배를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 속에서는 반도체와 로봇 산업의 장밋빛 전망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를 때마다 지오의 자산 수치도 함께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큰 길 뒤편 낡은 건물이 늘어선 골목의 공기는 여전히 시리고 무거웠습니다. 미라는 낡은 앞치마를 고쳐 매며 자신의 작은 국수집 문을 열었습니다. 전광판의 화려한 불빛은 이 좁은 골목에 짙은 그늘까지는 차마 비추지 못했습니다. 주가지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밀가루와 채소 가격 그리고 가스비는 그보다 더 가파르게 미란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호황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그저 닿을 수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지오의 주머니 속 휴대폰은 수익률 달성 알림을 끊임없이 울려댔지만 로봇이 다니지 못하는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위에서 지오는 설명하기 힘든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지오가 미란의 국수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게 안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화려한 지표의 세계에서 온 청년과 고단한 현실을 버티는 노년의 여인이 한 공간에서 마주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이 지오 앞에 놓였습니다. 미란의 투박하고 거친 손은 정성껏 고명을 얹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주가지수 그래프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요즘 다들 좋다는데 우린 참 힘드네요. 그녀가 나직이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지오는 대답 대신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로봇 관련주는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며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국물의 온기는 분명 따스했지만 손바닥 안의 숫자들이 주는 쾌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지오가 결제를 위해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지오의 매끄러운 스마트 기기가 미란의 주름진 손과 잠시 교차했습니다. 한쪽은 숫자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 안에 있었고 다른 한쪽은 무너져가는 현실의 담벼락을 맨손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나선 지오 뒤로 미라는 다시 빈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도심의 고층 빌딩들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미란의 국수집 앞을 비추는 낡은 가로등보다 차가웠습니다. 2026년 초 주식시장의 숫자는 화려하게 웃고 있었으나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시린 겨울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는 코스피 상승으로 체감 경기가 좋아 보이지만 반도체 로봇 쏠림을 걷어내면 이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2026년 초 한국 경제는 표면적으로는 호황에 가까운 안정 국면처럼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일부 고소득층의 자산 효과, 기술주 중심의 기대감이 체감 경기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도체와 로봇이라는 극히 제한된 성장축을 제거하면 실물 경제의 내부 온도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번 분석은 주가지수와 실물 흐름을 분리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반도체와 로봇을 제외할 경우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초 한국의 실질 산업 성장률은 1% 안팎 또는 그 이하로 추정됩니다. 수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과 AI 서버 투자에 집중되어 있고 기계, 화학, 철강, 섬유, 건설 등 전통 산업은 정체 또는 역성장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기보다 특정 산업이 한국 경제를 끌고 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고용률 자체는 크게 붕괴되지 않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질적 침체가 분명합니다. 고령층, 단시간 공공부문 중심의 고용이 유지되는 반면 청년 정규직, 민간 일자리, 중간기술 숙련직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로봇은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과 달리 다수 가계의 소득 체감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는 좋은데 나는 왜 힘든가라는 괴리가 확대됩니다. 내수는 붕괴되지 않았지만 명백히 위축된 안정 상태입니다. 필수 소비는 유지되나 외식, 여가, 의류, 가전 등 선택 소비는 여전히 약합니다.
특히 중산층 이하 가계는 고금리의 누적 효과로 소비 여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자영업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불황에 가깝습니다. 즉, 현재의 내수는 회복이 아니라 버티기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기업, 특히 반도체, AI, 방산 일부를 제외하면 기업들은 투자를 극도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제한적이며 중소, 중견 기업은 차입 부담과 수요 불확실성으로 보수적 경영에 머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식, 채권 일부의 유동성이 몰리지만 실물 투자로의 전환은 약합니다. 이는 금융 호황과 실물 정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전형적인 후기 국면의 특징입니다. 코스피 상승은 상당 부분 소수 대형주의 지수 견인 효과이며 이는 전체 경제의 체력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산을 보유한 계층은 호황을 느끼지만 다수 가계는 물가, 금리, 고정비 부담 속에서 정체를 경험합니다. 이 구조는 경기가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호황, 누구에게는 불황이라는 K자형 체감의 심화를 의미합니다. 반도체와 로봇을 제외한 한국의 실제 경기 상태는 저성장 안정 속 구조적 피로 누적 국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침체는 아니지만 회복도 아니며 자산 시장의 의존의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이 국면이 위험한 이유는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방어력이 약한 산업과 계층부터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2026년 초 한국 경제는 주가지수는 호황, 실물은 정체, 체감은 양극화라는 세 층위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반도체, 로봇을 제외하면 좋다고 말하기 어렵고 오히려 조용한 구조적 불황을 관리하고 있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이 미묘한 불일치감은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가 만들어내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